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4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식의 언론 편집인 최보식 전 조선일보 기자가 쓴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네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헤어질 시간. 윤석열과 한동훈의 헤어질 시간. 헤어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 만나고 하루 뒤 22일 부산 금정구에 소재한 범어사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사찰 방장과 주지스님 등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마치 박정희의 의록을 떠올리는 비장한 발언이지만 팩트가 잘못됐다. 지금 상황은 대부분 윤 대통령 본인의 독단과 무지, 불통, 고집으로 초래됐다. 다른 인연으로 인한 업보가 아니라 본인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를 묶은 자성자박에 가깝다. 자성자박은 한자로 불면은 스스로 묶었다는 뜻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의료 사태나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서 윤 대통령의 세상 인심을 살피지 않는 소위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의 잣대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질려 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마구 쏟아낸 뒤 부산의 사찰까지 와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이 돌들지면 돌맞고 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윤 대통령은 정상이 아니고 정치적 판단에서 심각한 중증을 앓고 있는 걸로 보인다. 막아보겠다는 식이다. 그런데 이날 사찰에서 윤 대통령 맞이한 범어사 정여 방장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고 치켜 세웠다. 정호 주지 스님도 사람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말씀과 힘들지만 꿋꿋하게 이겨내며 대통령이 되신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셨다며 코로나 시국에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접 쓴 무에 허물이 없으면 그릴 것이 없다라는 문구가 적힌 족자를 선물했다. 아무리 대통령 접대 멘트이고 나라 사정을 모른다 해도 스님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든든하다는 덕담을 해서 되겠는가? 스님이라면 고통받는 대중을 먼저 생각해야지 권력자 개인의 구미에 맞는 말이나 하는 것은 불법의 가르침이 아닐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윤 대통령에게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부당하게 오해를 받고 억울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이런 아첨의 말들이 사여 윤 대통령의 오늘을 잊게 한 것이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이날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의 긴급 만찬 회동에서 대통령실에 엄중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온도차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헤어질 때다. 장계산을 하면서 질질 끌도록 장계산을 하면서 질질 끌수록 더 진흙탕처럼 험악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예상보다 일찍 정계 개편의 시간이 왔다. 이왕 맞아야 할 것이라면 일찍 하는 게 낫다. 그래야 보수 쪽은 새로운 진영을 꾸려 차기 대선을 위해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세력과의 결별하여 탈당하고 자신의 세력으로 새로운 당을 만들어라. 자신을 보호해줄 후계자를 물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야당 쪽과도 손잡는 개선을 할 수도 있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우산에서 벗어나 여당 대표라는 타이틀을 떼낸 상태에서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한동훈을 추종하는 세력은 무엇보다 제2의 검사 정권을 국민이 받아들일지를 체감해봐야 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아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겁니다. 제2의 검사 정권을 국민이 받아들일까? 지금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의 대결 구도에서 언론과 민심은 대충 한동훈 편으로 보입니다.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무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도한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식, 무지 수준이 아니고 무도하다는 겁니다. 도가 없다는 겁니다. 무도한 사람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특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고 할 때의 국민들은 불안에 떠는 승객과 같습니다. 지금 배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배를 잘 운전해야 할 선장이 그럴 뜻이 없다. 선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다. 자포자기다. 이러면 승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몰려가서 선장을 감금하고 누가 대신 선장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선장에게 무릎 꿇고 빌면서 제발 정신 차려주세요라고 호소를 해야 됩니까? 이 대통령 중심제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3 확인해야 될 것은 한국의 이런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효용이 끝이 났습니다. 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5년 기한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최보식 기자가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한동훈도 특수부 검사 출신. 두 특수부 검사 출신이 맞붙으니까 이런 아주 몰상식한 행태가 나옵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한동훈 씨가 좀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 8대2, 7대3으로 나누더라도 한동훈의 문제점과 윤석열의 더 큰 문제점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한국 사람들이 이번에도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을 뽑을까 잘 생각해 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것 같으면은 빨리 헤어져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해가지고 새 당을 만들어라. 아주 이 과감한 지적입니다. 또 이 글에서 이 부모사 스님들을 비판한 것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경에 처했으면은 자신이 해결해야지. 왜 법무사에 가서 스님들을 정치에 왜 끌어들입니까? 그 스님들은 왜 정치적 발언을 합니까? 이래 되면은 종교와 정치가 다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인류 역사가 피비린내를 그치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이게 섞이면 안 된다. 이런 대원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한 2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개신교와 천주교의 대결이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종교 분쟁은 없지만은 종교와 정치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기에 섞여버리면 안 됩니다. 정치가 종교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보식 기자의 이 글은 아주 통쾌합니다. 감사합니다.